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제주 반도체 어제도 상한가까지도 찍었던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 또 16% 정말 미친 듯이 폭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 반도체 도대체 언제 수익 실현을 내야 되냐고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 제주 반도체는 이 맥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. 그리고 1개월 전에도 이 응축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파동은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서 이 현지에 대한 파동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이때만 해도 4만 원이었네. 그죠?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수익 실현을 할 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니,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수익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죠. 여러분들. 이 현지의 상승을 우리는 즐겨야죠. 자,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. 하나둘 이 과열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왜 과열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, 가장 중요한 그럼 이 수익 실현은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올 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주 반도체는 이제 제가 반도체 호황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. 그게 이제 부품주로도 이제 확산이 될 거다. 그러니까 낙수 효과죠.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시장이 왔다. 자,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2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 시대가 올 거다. 이것도 똑같이 1개월 전 올려드렸어요. 이 5,000포인트에서. 정말로 이번에 30만 원이 왔고요. 그 낙수 효과로 지금 전체적으로 부품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급등을 이야기를 했어요. 급등. 그런데 급등이 안 나오던데요?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. 아닙니다, 여러분. 오고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번에도 공포를 다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, 공포 뒤에 방향성, 그러니까 추세가 나오는데, 현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 급락에서 코스닥을 받친 건 뭡니까? 바로 부품주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받치는 것 자체가 이제 순환매를 그리면서 올리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품주들은 상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을 들어올리지 못하더라도 현재 이 하방 라인에서 지수방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덩치 키우기를 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. 자, 그럼 코스닥이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부품주들이 그럼 더 멀리 가냐?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이제 얘네들 역시도 과열에 오게 되면은 결국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. 계속 오른 종목이 없으니까. 그때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2차 전지, 로봇, 바이오 이쪽으로 돌면서 코스닥은 순환매를 보이면서 급등을 할 거다. 오늘도 그래서 2차 전지, 바이오 오르잖아요, 지금. 얘네들 이 윗골이 달리면서. 오늘 성장 펀드 빌미로 해서요. 그러니까 정부의 시나리오에는 이 코스닥에 대한 상승이 지금 전부 다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다. 결국 코스닥은 제가 말한 그 과열의 시장이 올 겁니다. 우리 현재는 부품주 순환매 중이다. 자, 제주 반도체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TLB도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, 상승 패턴, 심택,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상승. 자, 제가 강조를 했던 이 코스닥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부품주들이 전부 2차 랠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과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맞아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오르는 주가는 있나요?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죠. 그러니까 결국 과열을 치면 이 자금들이 말한 대로 또 다음 업종, 이걸 이제 순환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결국 이 초과열에는 이 반도체 쪽도 조정이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정말로 다가왔다라는 거죠. 제가 왜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보는 이 과열 차트를 보면요,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파란 밴드를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터치를 하게 되면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1차 과열 라인 때에는 이제 시간 조정이 발생이 된 건데 2차는 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제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SAMT, TLB, 테스,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은 밴드 안에까지는 못 오고 상단에만 터치하는 거고 좀 더 가벼운 애들은 이미 상단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
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이제 대세주들을 보더라도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란 걸 만든다라는 거죠. 전부 다 뭐 대세주들 보면 그렇죠. 근데 제주 반도체에서 또 그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이렇게 상승과 조정과 상승으로 나오는 패턴들, 제가 말했죠. 상승, 횡보, 상승. 이런 애들은 특히 매수세에서 뭐가 또 붙은 겁니까? 여기서 또 매수세가 붙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. 매수세 플러스 매수세로. 근데 이게 꼭다리에 나오면은 제가 말했지만 가격 조정으로 나옵니다. 가격 조정. 그렇죠? 매수가 쌓일수록 이제 현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엑시트가 한번 터져 나오면 그때 한 번에 이제 청산을 하면서 급하게 나온 거예요. 이번에 올라왔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게 급락을 한 거죠. 그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이 과열의 꼭다리에 터치를 했을 때 제가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남은 물량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은, 자, 보시면 이번 상승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지지로 현재 한 파동을 더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은 홀딩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자고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.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이탈이 되면은 뭐라고요? 그때부터는 조정의 시작이다. 보여드린 이 대세 상승 종목들도 어때요? 자,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즐기면 되는데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죠. 자, 대우건설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홀딩, 깨지면 엑시트를 해야 된다. 대세 상승 종목들도 전부 이렇게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제주 반도체도 보면, 그러니까 현재도 당연히 유지입니다. 제가 오늘 이 고점에서 일부의 물량을 판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과열 밴드에 왔기 때문인 거고, 정말 이 전량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이탈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땐 우린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제주 반도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전량 엑시트를 할 때, 제가 말한 이 깨진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,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깨지는 신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종코치가 이 밴드에서는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 과열 밴드 라인에서 왜 지금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,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.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. 자,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? 자,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.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. 이 파동이 7,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. 그러니까 상승 먹고 조정을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. 자,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. 자,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. 자,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? 매수죠.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,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,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.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. 자,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,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. 무려 1,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, 여러분들.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, 자,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. 자,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. 자,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? 자,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. 자, 10만 원도 안 됐던 이
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, 한미반도체,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.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. 자,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손뭉치. 네,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소미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.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. 자,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,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.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.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-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.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.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.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, 4파가 조정입니다.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
오파. 아직 이 오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.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. 자,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? 자,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.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.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.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했다는 거죠. 자,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지금 어때요?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. 조심해라.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.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.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.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.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.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.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%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. 자,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.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.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